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자, 오늘 양도소득세 31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대해서 여러분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210쪽이 되겠는데요. 자, 과세표준 계산해 봤죠?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빼면 양도차익,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면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입니다. 이때 양도소득 과세표준에다가 뭘 곱해야 돼요? 세율을 곱해야 돼요.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양도소득세의 세율 구조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5단계 초과 누진세율과 5단계 초과 누진세율. 여기는 6%, 15%, 24%, 35%, 38% 이렇게 있고요. 차등 비례세율은 10%, 20%, 30, 40, 50, 60%가 있다 없어지고 70% 이렇게 다양합니다. 10%서부터 최고세율 70%까지 적용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 211쪽 보시게 되면 오른쪽 보세요. 토지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두 번째 줄 보니까 하나의 자산이 두 개 이상 세율이 적용한다. 그때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셋째 줄 주세요. 어떤 물건에 대해서 세율이 적용되는데 두 개 이상 세율이 적용될 때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자, 거기 등기된 자산에서요, 일반 부동산부터 해볼까요? 오른쪽에 주택이 나왔는데 일반 부동산, 토지 건물과 주택이 있는데 이 세율이 좀 달라요. 거기 보시면 1년 미만 보유했다. 1년 미만 보유했다. 일반 부동산은 50%입니다. 그런데 주택은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40%입니다. 이렇게 40%. 그리고 일반 부동산은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다. 40%입니다. 여기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면 40%인데요. 주택은 1년 이상만 보유하면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르죠? 다시 일반 부동산에 대해서는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50%, 주택은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40%입니다. 그러나 일반 부동산은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면 40%인데 주택은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만약에 일반 부동산이나 주택이나 모두 2년 이상 보유하고 팔았다. 2년 이상 보유하고 팔았다. 무조건 뭡니까? 5단계 초과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토지나 건물이나 주택이나 2년 이상 보유했다. 5단계 초과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주택이나 일반 부동산이나 미등기로 팔면은 7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미등기로 팔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없고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거기 박스 밑에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완화했다. 이렇게 1년 미만 팔아도 40% 적용한다. 완화시켰고요. 다주택자 1세대 3주택 60% 했는데요. 중과세 폐지시켰습니다. 일반세를 적용합니다. 비사업용 토지도 원래는 60%인데 작년까지 일반세율을 적용했는데 올해부터는요,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여기다 10% 플러스 합니다.
여기 5단계에다가. 그러니까 요거 16, 25, 34, 45, 48 이렇게 되겠죠. 네. 5단계 추가 누진세율에다가 10%씩 플러스 추가 과세하면 된다. 세 번째, 주식 및 출자 지분 보시게 되면 중소기업의 주식입니다. 중소기업의 주식은 10%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은 1년 이상 보유하고 팔았다 20%입니다. 그러나 1년 미만 보유하고 팔았다 30%입니다. 주식은 1년 기준이죠. 다시요. 중소기업 주식은 10%가 되겠고요.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팔았다 20%. 그러나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팔았다 30%가 되겠습니다. 넘기시면 네 번째 기타 자산입니다. 여러분, 기타 자산은 보유기간 관계없고 기타 자산은 특자 들어가는 거죠. 특정 영업권, 특정 시설물 이용권, 특정 주식, 특수업종을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의 주식, 특자 들어가는 것은요, 보유기간 관계없이 무조건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거기 과표가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6%입니다. 그게 한번 나왔죠. 양도소득세 과표가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6%를 적용한다. 그리고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일 때는 15%,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일 때는 24%,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35%, 1억 5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38% 이렇게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5번에 보니까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 나왔습니다. 토지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경우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가 되겠고요. 특히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 피상속인은 사망인이죠. 피상속인이 옛날에 당초에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한 것을 부인이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보유기간은 당초 증여자가 남편이 당초 취득한 날로부터 부인이 양도하는 날까지 보유기간 계산해서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 특별공개도 적용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비사업용 토지는요, 과표가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6%인데 그때는 이제 16% 적용한다는 거죠. 여기서 6%, 15, 24, 35, 38에다 비사업용 토지는 각 세율마다 세율마다 10%씩 추가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여러분? 거기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13년 7월 1일 국내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등기한 후 해당 주택을 2015년 7월 11일 양도했다. 2013년 사와가지고 2015니까 2년이 지났죠. 양도소득세 과표가 1,000만 원이다. 적용되는 세율은 얼마일까?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1세대 2주택자이며 조합원 입주권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세대 2주택자가 하나 팔았죠. 세금 내야 되겠죠. 그런데 보유기간이 2년 이상 보유했죠. 원래는 1년 이상만 보유해도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인데 2년 이상 보유했습니다. 역시 5단계입니다.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6%니까 과표가 1,000만 원이면 얼마가 될까요? 6%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넘겨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로 넘어갑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입니다. 자,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는데 지금은 예정신고가 의무사항입니다.
예정 신고 안 하면 가산세가 있죠. 자, 신고납부. 예정 신고는 언제까지 합니까? 거기 나왔죠. 양도일이 속하는 다름 아래로부터. 만약에 여러분 2016년 4월 13일 날 양도했다면 양도일이 속하는 다름 아래로부터 2개월 이내니까 4월 말부터 2개월 이내니까 5월 말, 6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양도일이 속하는 다름 아래로부터 2월 이내가 되겠는데 여러분 세액공제 없습니다. 과거에는 예정신고하게 되면 예정신고 납부세 공제를 10% 공제 혜택이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만약에 예정신고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정신고 안 하게 되면 뭐가 있다? 가산세가 있습니다. 20% 가산세 있어요. 거기 가산세. 확정신고는 언제냐?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는데 역시 확정신고도 세액공제가 없고요. 확정신고 안 해도 역시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신고한 사람은 확정신고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예정신고했다 하더라도 확정신고를 하는 예외 규정도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예정신고도 안 하고 확정신고도 안 했다면 가산세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20%가 되겠습니다. 또 신고하지 않았다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1변 만분의 3, 0.03%가 붙게 되는 겁니다. 거기 신고납부 방법 나왔죠.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기타 자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다름 아래로부터 2월 이내가 되겠고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있죠. 국토, 여러분 공법 배우셨죠? 공법 시간에 국토객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지정권자가 국장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그러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토지거래를 하게 되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토지거래 허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일반 부동산은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만이 소유권 등기가 되는 겁니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허가 받은 후 대금을 청산했다.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이때 허가를 미리 받았죠. 4월 10일. 청산일은 4월 13일. 그러니까 이건 청산일 기준입니다. 청산일. 토지거래 허가를 미리 받고요. 청산이 늦었다면 이게 이날이 양도일이거든요. 그럼 언제까지 합니까? 역시 6월 말까지 예정신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청산일이 더 빠르죠. 청산일은 4월 13일인데 토지거래 허가를 늦게 받았습니다. 5월 20일에 받았어요. 그러면 대금을 청산했다 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를 늦게 받으면 허가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냐? 허가일이 속하는 다름 아래로부터 2월 이내니까 5월 말, 6월, 7월 말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허가일과 청산일 중에서 늦은 날 기준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식 및 출자 지분은 어떻게 될까요? 주식 및 출자 지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입니다. 주식 및 출자 지분은 분기입니다. 1사분기는 1월 달에 팔았던, 2월 달에 팔았던, 3월 달에 팔았던 1사분기,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사분기는 언제가 될까요? 5월 말. 2사분기는 4월, 5월, 6월이니까 8월 말 이렇게 되겠죠.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 주식 및 출자 지분은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정신고를 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있죠. 당해년도에 두 번 토지 건물을 내가 두 번 팔았어요. 3월 달에도 팔고 8월 달에도 팔았다. 이렇게 되면은 예정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합산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가서 확정신고를 또 하는 경우 외외 규정도 있습니다. 거기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때 과표가 없어도 양도 차익이 손실이 와가지고 결손금이 생겨도 신고는 해야 됩니다. 가산세는 예정 신고 안 했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20%고요. 부당 무신고 가산세, 부당한 거래해서 해놓고 부당 거래 신고하지 않았다. 부당 거래 과소 신고했다. 부당 무신고 가산세, 부당 과소 신고 가산세는 40%가 되겠고요. 일반 과소 신고 가산세는 10%가 되겠고요. 납부불성실은 미납세 곱하기 1일 만분의 3이니까 0.0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세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부가세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는 농어촌 특별세 20%가 부과가 됩니다. 자,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 갑이 2015년 5월 15일에 토지거래 계약에 관하여 허가구역 외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5월 15일에 토지를 양도하였고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은 1,500만 원이다. 이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틀린 겁니다. 여러분 5월 15일 날 양도했으니까 언제가 될까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2개월 이내니까 7월 30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1번 2015년 7월 30일까지 과세표준을 납세지, 양도소득세는 물건 소재지가 아니라 자기 주민등록에 의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해야 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확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여러분 예정신고 안 해서 확정신고하게 되면 가산세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예정신고 안 하게 되면 일반 무신고 가산세 20%가 있게 됩니다. 2번 틀렸고요.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는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그러나 1천만 원 초과 시 물납제도가 있었는데 이번에 물납은 폐지됐습니다. 2016년도에 물납은 폐지됐습니다. 4번 예정신고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예정신고 시 양도소득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 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것이 이제 물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10일 전까지 예정신고 기한 10일 전까지 물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쓰세요. 물납은 폐지됐습니다. 양도소득세 쓰세요. 물납 폐지 이제 시험에 안 나옵니다. 양도소득세는 1천만 원 초과 시 공공용지 보상채권으로 물납할 수 있었는데 폐지됐습니다. 공공용지 보상채권. 공공용지 보상채권으로 물납이 가능했는데 역시 이거 뭐였대요? 폐지됐습니다. 네. 공공용지 보상채권 폐지됐습니다. 자, 넘기면 미등기와 분납이 나왔어요. 여러분 미등기 자산이라는 게 뭘까요? 토지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이 미등기 자산이 되겠죠. 여러분 미등기는요 다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미등기는 높은 세율 70%를 적용합니다. 미등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미등기는 비과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미등기로 팔았을 때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0분의 3입니다. 즉 0.3%를 적용합니다. 즉 미등기 자산은 등기자산의 10분의 1을 적용합니다. 거기다 쓰세요. 미등기 자산은 등기자산의 10분의 1을 적용한다. 등기자산의 10분의 1을 적용한다. 그리고 물납이 나와 있는데 거기 삭제됐습니다.
거기 써 있죠. 1천만 원 초과할 때는 물납제도가 있는데 거기 삭제라고 써 있죠. 개정됐습니다. 이제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거기 물납 대상, 물납 신청, 통지 기간 필요가 없습니다. 분납입니다. 1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1천만 원 초과금에 대해서 분납이 가능하고요. 2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100분의 50 이하인 금액입니다. 만약에 양도소득세가 4천만 원 나왔다면 2천만 원 초과니까 100분의 50이면 2천만 원씩 분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를 한두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할까요? 다음 시간 한 번 더 해야 진도를 끝날 것 같네요. 자, 거기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건 나왔네요. 틀린 문제. 법령으로 정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수자는 등기된 주택과 그 밖에 등기된 일반 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개씩 소유하는 1세대가 그쵸? 일반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당연히 비과세가 되겠죠. 서울에 있는 일반 주택 가진 사람이 수도권 밖에 있는데 남편이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하나 샀다. 그러면 일반 주택 팔게 되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법령이 정하는 장기 활부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매할 때 장기 활부 조건으로 매매하는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인이 아니라 매수인,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양도 시기인 대금 청산일의 판단 시 그 대금에는 당연히 양도소득세는 제외가 되겠죠. 왜? 양수자가 부담하니까요. 4번 국내 소재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틀렸죠? 부동산으로 물납이 안 되고요. 작년까지는 공공용지 보상채권으로 물납이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공공용지 보상채권도 물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4번 틀렸고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국내 소재 등기된 토지와 건물을 같은 연도 중에 양도 시기를 달리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그렇죠. 제가 2016년도 3월 달에 토지 팔고 그때 기본공제 250만 원 받았어요. 4월 달에 건물 팔았다. 기본공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1년에 부동산에 대해서 250, 주식에 대해서 250이니까 최고 500만 원까지 공제 받는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1년에 딱 한 번 250밖에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문제 풀면서 국외재산 양도를 한번 공부하고 남은 시간은 또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 30일간의 마지막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